이제 마지막은 분할과 분배입니다. 이것도 균형을 먼저 정리를 해보고 문제 풀이에 적용을 해볼게요. 자, 분할과 분배. 자, 여기서 분할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일반적인 분할이라고 합시다. 자연수의 분할은 조삼모사 같은 걸 생각해보면 돼요. 우리가 하루에 7개를 뭘 먹을 수 있어. 근데 아침에 3개 먹냐, 저녁에 4개 먹냐, 그럼 3 더하기 4로 이제 자연수를 분할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개 5개로 분할할 수도 있는 거고 1개 6개로 분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개를 더해서 7을 만드는 이 상황에서 이거를 다 나눌 수 있는 방법은 1 더하기 6이 있겠고 2 더하기 5가 있겠고 3 더하기 4가 있겠죠. 물론 4 더하기 3 이렇게 갈 수도 있겠으나 일단 규칙을 뒤로 갈수록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규칙을 만들어주면 2개의 합이 7이 되는 경우는 지금처럼 3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3개를 더해서 7이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3개를 더해서 7.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뒤로 갈수록 크거나 같다라는 규칙을 넣어줘야 우리가 빠짐없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냥 무작위로 7 되는 걸 세라고 하면은 내가 이걸 다 센 건지 아니면 혹시 중복이 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기가 힘들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x가 1인 경우 다 셀 거야. 근데 x가 1인 경우 중에 y가 가장 작을 수 있는 값은 1이죠. 뒤로 갈수록 크거나 같다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합이 7이 되니까 이제 5가 이렇게 되면 되겠죠. 1, 1, 5라는 조합이 있겠고 또 뭐가 있을까요? 1로 시작하는 거 맞아서면 1 더하기 2 더하기 4도 있겠고 1 더하기 3 더하기 3도 있겠죠. 그럼 그 다음에 1 더하기 4가 되나 안 되나 했을 때 1 더하기 4 하면 합에 맞추려고 하면 2인데 그러면 뒤로 갈수록 크거나 같다의 규칙이 위배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거를 유지한다면 아무리 적어도 최소 4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1로 시작한 애들은 더 이상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2로 시작하는 건 어때요? 그 다음에 무조건 2가 와야 되겠고 3이 되겠죠. 그러면 2, 3으로 시작하는 게 또 있을까요? 합을 맞추면 2가 되는데 그러면 요 규칙이 안 맞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없어요. 그러면 3개를 더해서 7을 만드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다?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고 하겠죠. 그치? 그래서 요거를 빠짐없이 세는 요령이야. 그냥 합에서 7이라고 하면은 1, 2, 4도 셌다가 뭐 2, 3, 2도 셌다가 뭐 이렇게 하면은 셌던 걸 또 세게 되기도 하고 또 빠뜨리기도 쉽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는 걸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자연수의 분할은 우리가 메인으로 공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거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분할을 하기 위해 저게 필요한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할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두 번째 경우인데 자연수 분할과 그냥 숫자 분할은 차이가 뭐냐면 예를 들어 아까 이제 뭐 이게 감자라고 했을 때 감자 7개라고 했을 때 1개, 6개, 2개, 5개 이렇게 2개의 덩어리들로 나눈다고 했을 때 이 감자들은 서로 구분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애들 구분이 안 되는 거를 나누는 걸 이제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하고요. 여기 있는 6명을 한 명, 아니지 여기 지금 나까지 7명이니까 나까지 7명을 2개의 그룹으로 나눈다. 1 더하기 6으로 나눌 수도 있고 2 더하기 5로 나눌 수도 있고 3 더하기 4로 나눌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4로 나눈다고 하면 3 더하기 4로 나누는 경우에서 한 가지 이게 아니고 3 더하기 4로 나눌 때도 내가 이렇게 셋이 묶이고 나머지 넷이 묶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내가 이렇게 셋이 묶이고 나머지 넷이 묶일 수도 있는 거고 또 뭐 요렇게 셋이 묶이고 나머지 넷이 묶일 수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이 3 더하기 4인 케이스에도 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적인 경우의 분할이야.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2개로 나눈 거의 분할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1 더하기 6으로 나뉘는 요
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 전체 중에 이 혼자 묶여있을 한 명을 고르시면 돼요. 그게 뭐예요? 7C1이죠. 7명 중에 한 명을 고르겠다 이 얘기야. 그리고 나머지 6명 중에 6명을 고르면 돼요. 그럼 나머지가 왜 6명이냐? 당연히 한 명을 골랐으니까 6명이다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간 기계적으로는 7 빼기 1이 6이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될까? 2명, 5명으로 분할하는 방법. 7명 중에 2명을 고르시면 돼요. 그럼 몇 명이 남아요? 5명이 남겠죠. 그 5명 중에 5명을 또 하나의 그룹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그럼 3 더하기 3 어때? 3 더하기 3. 7명 중에 3명을 묶고 남은 4명 중에 3명을 고르자. 3명이 아니고 4명을 고르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마지막에 있는 6CU, 5CU, 4C4는 어차피 다 C0로 바뀌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냐면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분할을 할 때는 앞에서부터 요 인원수만큼 묶고를 할 건데 이 마지막 계산은 생략이 가능하다. 어차피 곱하기 1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상관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 115로 분할을 한다고 하면 자, 여기 있는 7명 중에 자 혼자 할 사람 이렇게 2명을 뽑아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7명 중에 1명을 일단 뽑아요. 그럼 7명 중에 1명이니까 6명이 남았죠. 그 6명 중에 1명을 또 뽑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게 5명 중에 5명을 묶는 건데 그거는 어차피 마지막 계산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대로 놔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1, 2, 4도 마찬가지야. 얘도 7명 중에 1명을 뽑고 6명 중에 2명을 뽑고 4명 중에 4명인데 그 마지막 계산은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에 똑같은 숫자가 이렇게 2번 나오잖아. 그러면 쟤네들이 나열되는 만큼 2팩분의 1을 나눠주는 걸 하셔야 돼요. 2팩분의 1.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7C1 그럼 6명 나왔죠? 6C3 3C3은 어차피 1이니까 생략 가능. 근데 똑같은 숫자 3, 3이 2개가 있으니까 2팩분의 1을 해줘라. 그럼 얘도 7C2 남은 5C2 그리고 3C3 생략 가능한데 똑같은 숫자 2개 있으니까 2팩분의 1 해줘. 그럼 이 2팩분의 1은 왜 해준 거냐? 왜 똑같은 숫자 있을 때 나눠줘야 되냐? 내가 처음 7명 중에 한 명 뽑았을 때 윤, R을 뽑고 그 다음에 이소리를 뽑은 요 경우랑 이소리 먼저 뽑고 윤아를 뽑은 이 경우는 사실 같은 경우인데 이 2팩분의 1을 안 해주면 그거를 별도로 세게 돼서 그래서 그 둘이 뽑히는 게 나열되는 만큼 중복도가 생겨서 2팩분의 1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걸 근데 공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못생겨지거든. 전체 n개가 있는데 그거를 p개, q개, r개로 분할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면 n개 중에 p개를 뽑고 남은 n마 p개 중에 q개를 뽑고 막 이런 걸 하라는 얘기야. 근데 이들 중에 똑같은 숫자가 있으면 걔네들만큼 나눠준다. 그러니까 이건 공식으로 정리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지금 여기 본 것처럼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그거로 일단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문제에 한번 적용을 먼저 좀 해볼게요. 자, 거기 분할에 적용해서 44번 있습니다. 44번이 15명이 있다고 했고요. 1번은 이거를 4, 5, 6으로 분할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4, 5, 6으로 분할을 하니까 일단 시작은 15명 중에 4명을 하나로 묶어놓고요. 그럼 몇 명이 남냐면 15 빼기 4 해서 11명이 남는 거지. 그 11명 중에 또 5명을 묶어주고 6C6을 할 차례인데 걔는 그냥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똑같은 숫자가 없기 때문에 이게 끝이에요. 끝. 여기까지가 분할입니다. 자, 그럼 이제 2번, 3번 얘는 447 얘는 555 이렇게 있는데 447이라고 하면은 15C4 그러면 11명 남죠? 11C4 그럼 7명 남죠? 7C7은 어차피 곱하기 1이라 생략 가능하고 똑같은 숫자 2개 있으니 2팩분의 1을 한다. 선생님 아까 한 명 한 명 할 땐 2팩분의 1 이해가 되는데 얘는 왜 그렇죠? 라고 하면은
너네가 처음 4명을 뽑았을 때 A, B, C, D를 하나로 묶어놓고 그 다음에 4명을 뽑았을 때 E, F, G, H를 묶은 요 경우나 E, F, G, H를 먼저 뽑고 A, B, C, D를 나중에 뽑은 경우는 어차피 그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 덩어리들이 나열되는 만큼 중복이 생겨서 같은 숫자가 나오면 같은 것이 있는 수렴하듯이 이렇게 분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윤아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15C 5, 그 다음에 10. 자, 이제 15 중에 5을 골랐으니까 남은 건 몇 개야? 그래서 10C 5. 그럼 또 몇 개 남았어? 5개 남았지. 5C 5인데 걔는 생략해도 괜찮. 오케이. 근데 똑같은 숫자가 하나, 둘, 3개 있어. 어떻게 할 거지? 3팩분의 1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는 이거를 계산을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여기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답을 그냥 이대로만 쓸게요. 답 찍으시면 이 계산이 돼 있을 건데 그냥 요거는 대표 문제는 이렇게만 하고 요거 말고는 다 숫자가 거의 계산할 만한 문제들이라서 계산을 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선생님 자연수 분할은 왜 설명을 해주신 건가요? 라고 하자면,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6명이 있는데 얘를 두 그룹으로 나누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했어. 근데 아까 뭐 감자, 뭐 귤, 뭐 이런 것들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몇 개 하면 끝인데 사람은 다 구분이 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구분되는 자연수의 분할이 아닌 이 분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분할. 근데 우리가 이 분할하는 문제들이 친절하게 넷, 다섯, 여섯으로 분할해주세요. 4, 4, 7로 분할해주세요. 5, 5, 5로 분할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친절하게 어떻게 하라고 알려준 건데 그냥 이걸 생짜로 두 그룹으로 분할을 하래. 그러면 저거를 두 그룹으로 나누는 가지수가 뭐뭐뭐가 있는지를 다 세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자연수의 분할, 뒤로 갈수록 커진다는 규칙을 이용해서 1명, 5명 이렇게 두 그룹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좀 왕따가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몇 명씩으로 하라고는 안 했으니까 1, 5로 할 수도 있다는 거고 또 2, 4로 할 수도 있다는 거고 또 3, 3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이미 같아졌기 때문에 4, 2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거죠. 뒤로 갈수록 크다고 하면 그러면 얘는 그냥 요거 계산하세요라고 했으니까 요게 답이고 요게 답이라면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이렇게 자연수 분할했을 때 여기 나온 경우의 수를 다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 그게 답인 거야. 그래서 요거는 뭐 끝까지 한번 해보자면 5C1이고 6C1이고 5C5는 생략하는 끝. 여기는 6C2고 4C 생략하는 얘는 6C3인데 2팩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계산은 선생님이 빨리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 21에 31이 답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자연수의 분할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예요. 어쨌든 스텝 1에는 이렇게까지 하는 문제들이 별로 없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 필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 그냥 선생님이 예시를 든 겁니다. 자연수 분할을 설명한 이유가 이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44번을 해봤죠? 그럼 이제 분배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분할하는 문제가 있고 분배하는 문제가 있는데 자, 분할과 분배는 사실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분배 제일 중요한 건 언제나 분할 후 분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볼게. 꽃이 6송이가 있는데 이거를 3개의 바구니에 담는다. 이 문장, 이 간단한 이 문제가요. 상황에 따라 엄청 다르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다른 부분들이 생길 수 있냐면 이 꽃 6송이가 다 똑같아서 구분이 안 가. 구분이 안 가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그때 바구니도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꽃이 어차피 구분이 안 돼. 내가 이거를 1개, 5개로 놨을 때 이 1개가 누가 왔는지 기억이 안 나. 어차피 다 똑같이 생겼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이런 분할이 아니라 자연수의 분할과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때는 경우의 수가 1 더하기 1 더하기 4 그리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1 더하기 3이 안 되니까 끝 2 더하기 2 더하기 2로 이게 세 가지가 되는 거야. 꽃도 바구니도 구분이 안 된다면? 근데 만약에 얘가 구분이 안 되는데 얘가 구분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이걸 만들었잖아. 근데 이 바구니를 이 한 개 한 개 네 개를 바구니에 담을 건데 이게 바구니가 파란색 바구니, 빨간색 바구니, 노란색 바구니가 있으면 얘네를 여기다 또 집어넣어야 되죠. 근데 얘네를 집어넣을 때 얘랑 얘는 또 구분이 안 되지. 결국 어떤 색깔의 바구니에 4개짜리를 넣냐를 따졌을 때 우리가 이걸 다시 114, 124, 222를 했다고 하면 요거를 나누는 방법은 이제 세 가지인 거예요. 왜냐면 그 바구니가 기억 안 나네. 빨로파라고 합시다. 빨로파라고 했을 때 4개짜리를 빨간색에 넣을까 노란색에 넣을까 파란색에 넣을까 어차피 남은 건 그냥 나누어져야 되는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세 가지인 건데 얘는요 개수가 다 다르죠. 그럼 얘네를 나열하는 게 3팩까지니까 6가지가 되는 거고 너는 어차피 둘둘둘이니까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 소용 없어. 얘는 이제 한 가지가 되는 거지. 그럼 다 합치면 이제 이게 몇 가지가 돼요? 10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다시 얘기했지만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아니야.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소위 분할이라고 해서 푸는 부분들은 꽃이 구분이 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 색깔이 같은 꽃 6송이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빨간색이라고 했을 때 장미가 있을 수 있고 동백꽃, 튤립 뭐 이런 식으로 종류가 다른 6개의 꽃이라면 걔네들이 구분이 되겠죠. 카네이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분이 되는 6개냐? 그럼 너는 구분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구분이 되고 바구니도 구분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분할이나 분배하는 문제들은 요 상황입니다. 꽃이 구분이 돼요. 구분이 되고요. 그때 바구니가 구분이 되냐 안 되냐. 자 그러면 꽃이 구분이 되면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개, 한 개, 4개를 만들고 한 개, 2개, 3개를 만들고 2개, 2개, 2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여기는 이제 6C1 곱하기 5C1 곱하기 2팩분의 1을 하겠죠? 그러면은 요렇게 만들고 또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그런 계산들을 할 거예요. 네. 그 계산 과정에 그냥 했어요. 그랬을 때 어차피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바구니가 구분이 안 되면 이걸 어디다 넣든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끝인 거죠. 그래서 뭐만 하면 끝나는 문제냐 이 문제는 분할까지만 하면은 끝나는 문제야. 분할만 하면 끝. 바구니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바구니도 구분이 된대. 그러면 이거를 아까처럼 또 3가지 케이스를 갖다가 분할을 하고 분할을 하고 분할을 합니다. 그랬을 때 심지어 이 2개라고 하더라도 뭐 철쭉이랑 장미가 들어간 거, 카네이션이랑 튤립이 들어간 거, 또 다른 2개가 들어간 거 이것들이 다 구분이 되잖아. 그럼 내가 빨노파의 바구니에 이거를 넣을까 저거를 넣을까라고 고민해서 이걸 나열하는 이게 뭐예요? 그게 분배인데 그 분배의 개수는 얘가 덩어리가 하나, 둘, 3개이기 때문에 그냥 3팩이야. 얘도 하나, 둘, 3개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냥 3팩 곱해주면 되고 얘도 3팩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분배를 하라는 문제는 반드시 분할하는 과정이 먼저 들어가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3개로 분할이 돼 있으면 그냥 곱하기 3팩, 4개로 분할돼 있으면 곱하기 3팩, 2개로 분할돼 있으면 곱하기 2팩 해주시면 끝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꽃이랑 바구니지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사람이 6명이 있고 얘네를 3개의 호텔에 가기로 했어. 그러면 3개의 호텔에 갈 때 둘둘둘 갈 수도 있고 114로 갈 수도 있고 123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분할을 했어요. 근데 그 호텔들은 구분이 또 되겠지. 그럼 걔는 뭐야? 3팩을 또 곱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에 있는 건 일단 구분이 되는 것만 나올 거야. 여기는 구분이 되는 것만 나올 건데 요 녀석들이
요게 이제 바구니가 호텔이 뭐 유원지 뭐 놀러갈 장소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안 되면 분할까지만 해도 괜찮대. 구분이 되면 나열까지 해줘야 된다. 요게 이제 분할 및 분배입니다. 그래서 분할 문제를 일단 잘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보니까 잘 하는 것 같아. 분배는 그냥 n 팩토리얼, 그러니까 r 팩토리얼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배의 경우의 수 48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자, 8명이 있는데요. 얘네를 2명씩 4개 조로 나뉘어서 4개의 호텔로 들어간다고요. 자, 일단 당연히 사람 8명은 구분이 되죠. 얘네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2명씩 4개 조를 만든 얘네들도 당연히 구분이 되는 거야. 그리고 4개의 호텔이라고 했는데 이 호텔은 구분이 안 될까? 무조건 되겠지, 그치? 얘는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순서가 어떠냐면 일단 너네가 뭘 먼저 해야 돼? 8명이 있어요. 얘네를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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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을 묶어야 되죠. 이 묶는 걸 뭐라고 해요? 그걸 분할이라고 해요. 그래서 분할을 했어. 그 다음에 그 4개의 조를 4개의 호텔에 분할을 할 건데, 그러니까 분배를 할 건데, 통계하는 방법 그냥 뭐야? 4팩 하면 끝이라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어쨌든 꼭 분할이 먼저 돼야 되니까 분할을 꼼꼼하게 먼저 합니다. 자, 시작은 이렇죠? 8C2, 6C2, 4C2, 2C는 생략 가능. 왜?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로 8명을 분할하는 거니까. 근데 똑같은 숫자가 지금 4개 있네? 4팩분의 1. 여기까지가 뭐야? 분할인 거지. 근데 분할이 끝났고 이 4개의 조를 4개의 호텔에 분배해야 되니까 4팩까지 해주면 되는 거지. 근데 어차피 이거 계산할 때 너랑 너는 지워지겠네. 나머지만 잘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8C가 얼마, 6C가 얼마 이렇게 되는데 8, 7, 6, 5, 4, 3을 2, 2, 2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2, 2, 2, 8 지워주고 나면 그래도 좀 계산할 게 좀 들었긴 한데 30, 12 뭘 먼저 볼까? 210 곱하기 12 210 곱하기 12 그러면 21 곱하기 10을 그러면 이제 42에다가 21에서 252에다가 0 붙이면 2520 이런 식으로 분할을 꼭 끝내놔야 돼. 아, 이거 머릿속으로 암산한다 이러지 말고 분할까지씩 다 써놓고 그 다음에 분배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한 문제만 더 해봅시다. 49번. 자, 10명이 있어요. 10명을 셋, 4명씩 나눠서 서로 다른 세대의 승용차에다가 나눠 타는 방법을 구해라. 자,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분되는, 우리 분할해줘야 되는 문제고, 세대의 승용차에 나누는데 걔네가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 구분이 되잖아. 그러니까 분할 후 분배까지 해주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러면 유나 다시 불러봐. 이거 처음에 좀 해야 돼. 셋셋넷 10C 3 몇 명 남았어? 7C 3 그리고 4C4는 생략하네. 그리고 뭐 해줘야 돼? 그렇지. 여기까지 완벽하게 분할을 해주시고, 자, 이걸 세대에다가 분할하는 거니까 30까지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또, 이 분할이 항상 이 분할 분배가 좀 계산이 좀 더럽긴 합니다. 19, 8, 7, 6, 5 여기 3, 2, 1 3, 2, 1 곱하기 2팩분의 3팩이니까 이제 요거 그냥 2분의 6이죠. 요거 하면은 여기서 또 이쁘게 지울 건데 웬만하면 10은 좀 살려놓읍시다. 3, 3은 9 지워지고요. 2, 4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 5 계산은 뭐 알아서 잘 하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1260이 나올 거예요. 1600 저거까지 되고 알아서 잘 하는 걸로.
그래서 이게 분할 후 분배. 자, 마지막 유형입니다. 토너먼트. 여기 보시면 아마 여백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옆에 여백이 좀 많죠. 자, 이 토너먼트에는 암묵적인 룰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이게 대진표를 만드는 거야. 토너먼트가 뭔지 뭐 월드컵 한 번만 봐도 알죠, 그렇죠? 두 팀이 붙어서 이긴 팀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여기는 붙을 애가 없네? 그냥 올라가는 거야. 이걸 이제 부전승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많은 애들이 붙어서 결승으로 올라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붙어서 올라가고 부전승 올라가서 또 붙어서 올라가서 결승에서 누가 최종적인 우승자가 되냐, 이게 이제 토너먼트죠. 근데 이제 요 토너먼트 대진표를 작성하는 방법 요건데, 자, 암묵적인 룰이 뭐냐면 여기에 A, B, C로 들어온 거랑 A, C, B로 들어온 거는 서로 같은 거로 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 A가 부전승했다는 거 똑같고요. B, C가 붙어서 이긴 사람이 올라간다라는 게 똑같죠. 그래서 요거는 암묵적으로 서로 같은 것으로 봅니다. 오케이? 또 이것도 같은 경우로 볼 거예요. 여기에 A, B, C가 오고 D, E, F가 온 경우, 그러면 처음에 너네끼리 붙고 요렇게 붙는 거죠. 그치? 이거랑 뭐를 똑같이 볼 거냐면 D, E, F, A, B, C 얘도 똑같이 볼 거예요. 왜? E, F랑 싸워서 올라가서 이긴 놈이 D랑 싸우고 B, C랑 싸워서 이긴 놈이 A랑 싸운 다음에 거기서 이긴 사람들끼리 또 붙는다 라고 하면 이 양쪽이 좀 자리를 바꿔서 보더라도 결과는 똑같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야. 우리 팀이 A, B, C 팀이고 A, B, C 팀이 잘하는 팀이고 D, E, F가 못하는 애들이야. 아니 뭐 그런데 뭐 어쨌든 예시를 들자면 좀 이상해질 수 있는데 C가 잘 못하는데 B가 너무 잘해. 그래서 대진표를 바꿔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봤자 님 계산 똑같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리고 얘가 우승 후보야. 나 A랑 다른 점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 바꿨더니 이렇게 됐어. 이것도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같은 거로 보겠다. 이게 이제 암묵적인 룰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 토너먼트 대진표 문제가 왜 분할 다음에 나오냐? 이거 분할 문제라서 그래요. 그럼 얘가 어떤 식으로 분할 문제냐? 일단 보세요. 이 분할로 보는 관점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으로 풀이야, 서연아. 자, 어떻게 하냐면 지금 팀이 6개죠. 근데 보면 이 가운데 기준으로 이쪽에 3팀, 이쪽에 3팀이 있죠. 그럼 여기 들어갈 3팀, 여기 들어갈 3팀을 정해주세요. 그게 셋셋으로 분할하는 거지. 6C3 해줘야 되고 3C3은 생략해도 되고 2팩 분의 1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셋셋으로 분할을 하자. 그럼 그 다음에 그 3명이 다시 1명, 2명으로 분할을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의 수는 또 어떻게 되냐면 3C1이고 2C는 생략 가능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또 1명, 2명이니까 또 3C1이야.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3, 3으로 나누는 게 요거고요. 요게 여기 나누는 거고 요게 여기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어차피 지금 11이 남았는데 이게 11이 남았는데 요거 해봤자 어떻게 되냐면 2C1 곱하기 2팩분의 1에서 어차피 1이거든요. 이게 왜 어차피 1이냐? BC가 분할 CB가 분할 똑같으니까 어차피 한 명 한 명 남은 건 더 이상 곱할 게 없어. 곱하자 곱하기 1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되는 거야. 토너먼트가. 첫 번째 방법이 이거.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번인 거고, 자, 이게 1번이고 2번은 어떻게 돼 있냐면 똑같이 6개 팀인데
자, 요렇게 대진표를 작성한다라고 하면 처음에 넷둘로 나누죠. 그러니까 식 세우면은 6C, 4, 2C는 생략가는 끝. 그리고 여기를 또 둘둘로 나누고 여기 1, 1로 나누고 여기 1, 1로 나누고 1, 1로 나누는데 1, 1로 나누는 건 어차피 경우는 한 가지니까 뭐만 더 세면 돼요? 얘랑 얘만 더 세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뭐가 되냐면 4C 2 곱하기 2C 생략 2팩분의 1. 그래서 요렇게 덩어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면서 되는 분할에 의한 풀이 방법이에요. 사실 요것만 잘하셔도 상관없어요. 3C를 여기서 이미 썼으면 상관없고. 자, 그래서 일단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6C3은요 20이고요 2분의 1 3 곱하기 3 하면은 얘가 90까지가 나오고 6C4는 6C랑 같아서 6, 5, 30 다 나누면 15 6 곱하기 2분의 1 하면은 얘가 지금 3이니까 45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풀이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라고 했죠. 두 번째 풀이는 그 옆에 여백이 많으니까 거기다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얘는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시선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건데 뭐냐면, 자, 일단 되게 시야를 좁혀서 6개의 빈칸이 있고 이 6개의 빈칸에다가 6개의 팀을 나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6팩을 해버리는 겁니다. 6팩을 해버리는 거예요. 6팩을 하는데 내가 여기에 BC가 들어간 거랑 CB가 들어간 게 똑같죠. 그렇지? 그냥 이거를 이 그림이 여기를 기준으로 양쪽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간다는 거예요. 약간 모빌처럼. 애기들 그 천장에 들어있는 거. 그렇죠?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을 때 모양이 똑같지. 그러니까 이거 2분의 1 나눠줘야 돼요. 두 가지가. 그럼 여기도 양쪽이 똑같지. 2분의 1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어때? 양쪽이 다르게 생겼죠. 안 나눠줘요. 여기도 안 나눠줘요. 근데 여기는 어때?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똑같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2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맞출 수 있어요. 식은 얘가 더 단순하죠. 연습이 되면 사실 이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두 번째 표현이야. 그럼 이제 너네가 여기서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여기도 똑같아. 여기 칸이 6개가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6팩으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자, 여기서 모빌 양쪽이 똑같은 대칭이 뭐야? 하나, 둘, 셋, 똑같죠? 넷, 똑같죠? 여기는요? 다르죠? 이렇게. 그래서 이해되죠? 이렇게. 그러면 자, 6 팩토리얼은 6 곱하기 5팩 정도로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지금 8이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나면 15가 되면서 90 같이 나오고요. 요 밑에 경우 그거보다 2를 한 번 더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45 똑같이 나온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너먼트는 방금 한 것처럼 분할로도 풀 수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복세법칙을 이용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니까 두 가지 중 하나 둘 다 연습하세요. 둘 다 연습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막 좀 이제 나중에 보면 조건이 달리는 문제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누구네 팀은 꼭 여기 있어야 된다 이러면은 그럼 이게 돌려도 되나 안 되나 조금 더 예민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분할하는 방법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고 요거는 두 가지로 어쨌든 다 한 번씩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진도는 끝입니다.